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행사건 상담사 자격증 과정 예약 수배 업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 수배 업무는요, 항공 예약하기와 지상 수배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여행사건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원들은 이제 항공 예약이나 지상 수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 예약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장의 불가능성과 수요 편제성이 있습니다. 당일 판매하지 못한 항공좌석은 저장이 불가능해서 곧 항공사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시간과 요일 및 계절에 따른 수요의 편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으로 이루어져서 비수기에는 가격 경쟁과 성수기에는 항공좌석 확보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공기의 좌석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취항하는 비행기의 좌석수가 100석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석을 뭐 A라는 여행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여행사들이 이 좌석을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항공 좌석의 수요가 좀 많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공산업에서는 사전 예약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전 예약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안정적으로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고 여행에 수반되는 각종 서비스 사항, 휠체어, 특별 기내식 등을 요청을 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는 항공 좌석을 탄력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비수기에는 좌석 판매의 증진과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초과 예약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 항공 좌석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항공 예약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시 코드, 그러니까 공항 코드와 그 다음에 항공사 코드 등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쓰는 거거든요. 약자, 약속한 문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및 공항 코드를 항공 예약을 할 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유형이 있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패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KK 유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명의 첫 영문자 플러스 두 자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공항 코드, 그러니까 도시 코드가 뭐냐면 항공 좌석을 예약을 할 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어클랜드라고 하면은 어클랜드의 글씨가 알파벳 수가 길잖아요. 빨리빨리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세 자리 숫자로 줄이는 겁니다. 세 자리 숫자로. 그래서 항공편 예약하고 그다음 도시 이동하는 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약을 할 때 이렇게 세 개로 된 문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도시들을. 그래서 어클랜드는 AKL. 그래서 앞 글자에 A, 가운데에 K, 그 다음에 L 이렇게 되어 있고 BKK는 방콕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콕 첫 글자에 B, 그 다음에 KK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KUL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명의 첫 문자 MNL 마닐라. 예. 그래서 여행사 사람들은 도시를 이야기할 때 도시 코드 공항 코드 이야기를 되게 좀 많이 합니다. 모스크바는 MOW, MOW.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HKG 이런 식으로, 제네바 같은 경우는 GVA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호놀룰루 같은 경우에는 H 그 다음에 NL 이런 식으로 도쿄 같은 경우는
TY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형으로 보면은 베이징 같은 경우는 BJS.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NY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첫 자는 Y로 시작을 합니다. Y로. 그래서 YOW는 오타와, YYC 같은 경우에는 캘거리, YYZ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그래서 캐나다는 도시 코드를 이제 Y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휴양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S, 발리죠, 발리. 그 다음에 몰디브는 MLE로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깔리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라카이, KLO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 내에 두 곳 이상의 공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런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뉴욕 같은 경우에도 존 F 케네디, JFK 도시 코드를 공항 코드를 이렇게 세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뉴욕, 네, 뉴욕, 그 EWR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CDG. 네, 그리고 도쿄도 NRT. 그러니까 공항이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NRT 나리타, 그다음에 하네다. 우리나라도 그 두 개가 있죠.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항공사 코드인데요. 이 항공사 코드도 도시 코드와 마찬가지로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사람들은 그 항공사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K, OZ, 그다음에 뭐 7C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항공사 코드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어떠한 그 항공사별로 코드가 어떤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AA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는 OZ, 그 다음에 에어 캐나다는 AC, 러시아 항공은 SU, 에어 프랑스는 AF, 그 다음에 전 일본 항공은 NH, 그 다음에 영국 항공은 BA, 중국 국제항공은 CA, 그 다음에 세부 퍼시픽, 필리핀이죠. 예. 5J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동방항공은 이제 M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항공, 중국 남방항공은 CZ, 델타항공은 DL, 루프트한자는 LH, 가로드항공은 GA, 베트남항공은 VN. 그래서 베트남항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V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항공은 잘이라고 하죠. JL.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KE. 그 다음에 네덜란드 항공은 KL.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항공은 MH. 노스웨스트 항공은 NW. 필리핀 항공은 PR. 그 다음에 퀀타스는 QF. 싱가포르 항공은 SQ. 타이 항공은 TG. 터키 항공은 TK. 유나이티드 항공은 UA.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 코드를 이제 도시 코드는 세 자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코드는 두 자리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 코드, 그 다음에 항공사 코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아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행상품 상담사 시험에는 이런 항공사 코드와 그 다음에 도시 코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것 같아요. 항공사, 그 다음에 도시 코드.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NR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NR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여정,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예약 의뢰자, 발권 구입 시간에 5가지 항목을 입력한 후에 기본 PNR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항공 그 예약 시스템에 일단은 이제 아바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커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 좌석 예약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컴퓨터에는 이 예약 시스템이 깔려 있지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캡처한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1번서부터 숫자가 이제 15번까지 있습니다. 예, 1번서부터 15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T, PNR을 불러오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092 7579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약 번호인 거예요. 이 PNR은요, 패신저 네임 레코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3번은 이제 여행사 아이디. 여행사 아이디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여행사에서 항공 예약을 했냐라는 그런 겁니다. 3번 여행사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PNR, 이 패신저 네임 레코드의 작성 일자와 시간을 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3년 12월 4일 날 작성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영문 예약 번호. 네. 그리고 6번은 이제 숫자 예약 번호. 네, 예약 번호. 그리고 이거는 PNR 번호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승객 번호입니다. 승객 번호와 그 다음에 탑승 명단.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8번은 여기는 이제 라인 번호입니다. 1, 2, 3, 4, 5가 라인 번호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8번은 출국 여정입니다. 그래서 OZ 뭐였죠, 여러분들? 아시아나 747편 클래스 Y 클래스. 그 다음에 날짜는 6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인천에서 방콕 HK 확약이 됐다라는 겁니다. 확약. 네, 확약이 되었다. 그래서 인천 출발은 18시 20분, 현지 도착 시간 22시 10분이다 라는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턴 편인 거죠.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시아나 742편이고요. 클래스는 Y 클래스 6월 28일 날 오는 거고요. BKK에서 ICN 어디죠, 여러분들? 방콕에서 인천. 그래서 HK1 한 좌석이 확약이 되었다. 그래서 방콕에서 출발 시간은 23시 40분. 그리고 한국 도착 시간은 06시 50분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1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1. 자, 이 플러스 1이 뭐냐면요. 하루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월 28일 날 밤 11시 40분에 출발을 하지만 인천 도착은 6월 29일 아침 6시 50분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다 해서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인 번호랑 그 다음에 여행사 전화번호입니다. 여행사 전화번호.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의 집 전화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승객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연락처 기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항공권, 발권 예정 시간이랑 일자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6월 25일 출발이니까 항공권 발권은 TL이라고 하거든요. 타임 리미트. 그래서 5월 20일 14시까지 발권을 해야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PNR에 작성한 필요한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그래서 성별에 따른 타이틀이 있는데요. 성인 남자 같으냐, 여자 같으냐, 유아 같으냐, 소아 같으냐,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 아이 같으냐, 여자 아이 같으냐 해서 이 타이틀. 그래서 MR, 뭐 또는 MS, MRS, MSTR, MISS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에 탑승하는 그 탑승객 그 탑승 명단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탑승객 명단,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분에 따른 이제 타이틀인데 이제 교수,
뭐 기장이냐, 의사냐, 성직자냐 이런 것들도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사면은 이제 닥터라고 표기를 이제 해 놓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내 안에서 응급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내에 응급 환자가 생길 경우에 의사가 있는지 승무원이 방송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P&R에다가 이 사람이 닥터다, 의사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승객이 의사인지가 표시가 딱 나오죠. 그래서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될 땐 그 의사한테 응급처치를 부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승객 구분입니다. 그래서 유아, 인펀트냐, 차일드냐, 어덜트냐에 따른 건데, 이거는 이제 나이 기준입니다. 나이 기준. 그래서 인펀트 같은 경우 출발 기준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만 24개월 미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인펀트는 이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공 운임은 노멀 페어에 이제 10%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권이 정상 운임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플러스 텍스를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성인 판매가의 75%를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출발의 기준 만 12세 이상이면은 조건에 따른 이제 성인 판매가가 부여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만 12세면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13세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래서 이제 여권 입력하고 할 때 생일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만 12세 이상이다 보니까 12세부터라는 거잖아요. 예, 12세부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이 이제 3월 달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인데 2월생이에요. 2월생. 그리고 한 명은 또 6월생이 있어요. 6월생. 3월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생일이 지났죠. 출발의 기준. 그러면은 만 12세가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생일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만 11세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소아요금을 적용을 받고 이 친구는 만 12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가도 약 한 20% 정도 이제 차일드가 저렴한데 성인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상담실에 이야기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왜 성인 요금을 받냐?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뭐 이렇게 좀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항공사에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항공 예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지상수배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수배와 랜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 텐데요. 자, 지상수배 업체는 랜드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행 목적지 인바운드 여행 업체와 한국 연락사무소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랜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아웃바운드 여행 업체로부터 외국 현지의 여행을 의뢰를 받아서 여행 목적지인 인바운드 업체의 수배를 대행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현지, 관광지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랜드사가 지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배를 다 하는데 해서 한국에 있는 여행사한테 이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시차 때문에 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랜드사들은요, 한국에 사무소를 차려놓습니다. 사무소. 그래서 이 여행사는 한국에 있는 랜드 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이 랜드 사무소는 현지에
사무소랑 회사랑 연락을 이제 취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본사고 랜드사는 본사고 여기가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랜드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의 랜드사들은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상견적 의뢰 업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여행 일정에 따른 목적지에서의 소요되는 숙박, 식사, 교통편, 가이드 등의 비용을 1인 기준 요금으로 산출을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획여행,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지상견적을 의뢰를 하고요. 기획여행은 시리즈 형식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 지상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지상비가 좀 비싸고 비수기 때는 지상비가 아무래도 좀 낮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희망여행의 그 지상견적 의뢰는 이미 모집된 고객에 대해서 고객의 요청에 의거해서 지상견적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여행처럼 시리즈 형식이 아니고 단발성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획여행 같은 경우는 시리즈죠. 그러니까 매일 또는 매주 출발이 가능하게끔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멀하게 상품을 만든 거고, 희망여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이 특정하게 우리만 단독 행사를 해달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래서 희망여행, 고객이 희망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희망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하나 좀 살펴볼까요? 태국 3박 5일 지상 원가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호텔 총 3박, 그래서 뭐 4만원 곱하기 3박 플러스 8방, 그래서 뭐 총액은 96만원이다. 하고 비고는 뭐 2인실 기준 기내 1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총 6회, 그래서 한정식 5,000원, 15명 기준으로 해서 총 2회, 삼겹살, MK 숙기, 뭐 시푸드, 노얄 드래곤 해서 뭐 15명 해서 쭈쭈쭈 총액 상품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 관광지 입장료는 이렇게 돼서 얼마다, 묵묵빌리지 입장료 얼마다, 악어농장 얼마다 해서 쭈쭈쭈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비 18만원 곱하기 4일, 가이드 1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가 412만 9천원인데 15명 기준으로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을 때 1인당 지상비가 27만 5,266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랜드사에서 보내온 이제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을 보면은 비수기 기준이고요. 15+1 국외여행 인술자 동행이고 1급 호텔 사용 기준이고 노 쇼핑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형 버스 사용하는 조건이고 숙박이 총 4박이지만 기국식 기내에서 1박을 하게 되어서 3박으로 정산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 3박 5일로 표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선택관광을 포함시에 비용이 추가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PNR을 보면은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박,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3박 5일 상품 또는 어떠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 뭐 6박 8일 상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3박 4일이면 3박 4일이고 6박 7일이면 6박 7일이지 왜 3박 5일? 왜 이틀이 더 하루가 더 늘어났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겁니다. 이 플러스 1. 예. 비행기를 내가 전날 23시 40분에 탔지만 12시 00시가 넘어가면서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박 5일 또는 6박 8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행하는 거는 3박 4일 일정, 6박 7일 일정이 맞는 거죠. 하지만 전체 여정을 우리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박 5일 상품, 6박 8일 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지상 원가 내역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